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렌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쉽게 빌리고 관리도 편해졌기 때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매출 신장이 예상되는 렌탈 기업들은 제품군을 확대하며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우성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대 직장인 김진환 씨. 김 씨의 지난해 분단위 렌트카 이용 횟수는 100회에 가깝습니다. 집 근처 마트를 가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 심지어 근거리 중고거래 등 다양한 용도의 차를 빌려 사용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자동차를 살 만큼의 돈은 없지만 필요한 순간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단위 렌트카, 카쉐어링을 선호하는 겁니다. 달마다 차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딱 필요할 때만 가까운 차고지에서 차를 빌릴 수 있다는 카쉐어링 장점 때문에 저는 카쉐어링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중교통이 좀 요즘 최근 코로나라서 위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운전할 줄 아는 친구들은 카쉐어링을 빌려서 많이 여행을 가는 편입니다. 구매보다 렌터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렌털 가전 기업 코웨이의 매출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성장해왔고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롯데렌탈도 카쉐어링 부분 실적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렌털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다 보니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원웰스는 지난해 헬스케어 가전 중심의 제품 라인업 24종을 추가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고 코웨이는 혁신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노브를 선보이며 고급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린카는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인 고객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법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쉐어링 서비스 쪽의 월간 액티브 유저 수가 트렌드를 보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한 14%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봤을 때 그 기세,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이동용으로 막 쓰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고 업무용, 회사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MZ세대의 소비 특성과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렌털 기업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확실히 렌털 시장이 최근 들어서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커지는 셈인데요. 네, 조금 더 세세하게 따지자면 생활가전 분야와 카쉐어링 분야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가전 분야와 카쉐어링 분야. 네. 생활가전에서 렌털하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수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그리고 의류청정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조금 처음에는 그냥 왔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외출도 꺼리고 이제 건강과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생활가전 렌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생활가전 렌탈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렌탈 수요가 더 붙은 거죠. 대표 생활가전인 정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코웨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렌탈 계정 수만 보면 한 2018년에 590만 개 정도였는데요. 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650만 개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계속 증가 추세고요. 참고로 코웨이는 2021년에 2020년에 비해서 매출이 한 14%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계정수라는 게 고객수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계속해서요. 그 외에 또 꾸준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인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기성 세대들보다 왠지 좀 더 이제 렌털이나 이런 데 좀 더 친숙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특별히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데에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MZ 세대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아무래도 기성 세대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쉐어링을 하면은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살짝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를 집중 연구하는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렌탈 제품 사용을 왜 쓰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주기적인 유지 관리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덜 번잡스럽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매 비용을 한 번에 지출하기는 어렵다. 또 구매 비용보다 렌탈비 총액이 저렴하다 등의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Z 세대라고 해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니까 집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요. 한 생활가전 렌털업계 관계자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지는 만큼 2020년 수준의 확장,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산은 적은데 소득은 있는 이런 부분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겠습니다. 카쉐어링 쪽은 그럼 어떤 거예요? 네, 이게 모빌리티 렌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간으로 구분하면 그린카, 쏘카, 딜카 이런 게 플랫폼을 이용한 분단위 네, 렌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렌터카, 장기 렌터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분야가 플랫폼 이용 분단위 렌터카와 단기 렌터카입니다. 이제 분단위는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단기 렌터카가 24시간의 최소 단위인데요. 단기 렌터카가 코로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좀 국내로 몰리지 않나요? 예. 네. 제주도 같은 곳은 특히 본인 차를 가져가기 힘드니까 렌터카 이용객이 많은데요. 이제 3분기에 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한 롯데렌탈은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예정인데요. 관계자에게 왜 실적이 이렇게 견인되느냐 물었더니 제주도 단기 렌터카 수요가 좀 컸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렌탈의 그린카 성장도 있었고요. 그린카가 이제 롯데렌탈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이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가 고성장을 이어갈 거다 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존 렌터카랑 어떻게 다른 그 부분이에요? 기존 렌터카를 보면은 저희가 조금 번거롭게 그 대여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막 적고 대여한 다음에 또 이제 배달도 네. 직접 해서 간 다음에 렌터카 현장에 네. 가서 직접 빌려야 그렇죠. 되는. 네. 또 서류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그린카나 쏘카나 딜카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한 번에 그냥 바로 원하는 시간대로 원하는 장소로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앱으로 이용하는 게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런 그린카 같은 차 쉐어링 업계에 대해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고성장을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공유경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이걸 본인의 차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라 불가능하다 보니까 렌털이란 형태로 시행되고 있고 시장도 호황을 누리는 거죠. 이게 사실 개인의 니즈뿐 아니라 사회적 니즈가 함께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차는 사기 아깝고 차가 주는 편리함은 필요한 거죠. 물론 코로나로 이제 좀 대중교통 불안하다 이런 심리도 한몫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니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에 대한 사회적 니즈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최근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용차에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이제 사지 않고 최대한 카쉐어링을 하도록 만들면 승용차 대수도 좀 줄어들고 불필요한 운행도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카쉐어링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꽤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가끔 청년 주택 등의 주차장을 보면 카쉐어링 플랫폼 주차장이 있어요. 네. 물어봤더니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주차 면수 공간을 좀 줄여준다고 해요. 그런 지원이 있고요. 이렇게 개인만 니즈가 있거나 사회만 니즈가 있거나 하면 이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되기 어려운데 두 가지 모두 니즈가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예.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승용차가 언젠가는 자율주행차로 대체되면 승용차 구입이 취미의 영역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카쉐어링을 이용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만큼 이렇게 쉐어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자율차가 되면 일종의 나의 개인 기사가 항상 있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의미 있게 시장에 침투하는 2030년 이후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차는 내 차 없이 그냥 자율차를 이용한 공유차를 쓰는 거고 뭐 이런 이유로 소유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환경 제도 같은 부분들에 맞춰서 또 카쉐어링이 성장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인지 이번 CES에서도 이제 한국 렌털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웨이의 지난해 해외 매출이
9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렌털업계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